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일즈 외교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이틀 만에 얼마 투자를 유치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이 규모에 대해서 소장님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보도자료를 통한 설명은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의 이제 기업들로부터 총 59억 달러입니다. 한 7조 8천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OTT 강자인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한 25억 달러, 3조 3천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첫날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고, 예. 또 첨단 기업 6곳이 19억 달러, 2조 7천억 원 상당의 투자 의사를 내비쳤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배터리, 원전, 수소와 같은 23건의 MOU를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회사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타나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넷플릭스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닝은 이 스마트폰용 특수 유리를 제작하는데 우리나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미 이제 2016년부터 한국에 와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뭐 영업을 하고 있거나 공장을 갖고 있는 것들에 이제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건 어쩌면 이제 로드맵상 투자 계획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내역을 좀 봐야지만이 우리가 손익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백악관이 자랑을 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한국은 1,000억 달러, 133조 원. 네. 그리고 이번에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갔잖아요. 우리가 또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배터리 부분에 10조 원의 투자를 또 하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 사실 이익의 균형이 잘 맞지는 않아요. 예. 이익의 균형이 맞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뭐 항공우주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온다면 상황은 좀 이제 이 경제적 어떤 균형 외에 그거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이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화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사실 가장 관심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몰고 간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칩스법에 대한 이 독소조항을 좀 최소화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좀 줄이는 건데 이에 대한 뉴스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최적지가 한국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요청했잖아요. 만약 투자가 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제조업의 꽃이에요. 자동차가 이제 한 곳에 공장이 들어서면 2차, 3차 부품업체 수천 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 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이 임금을 따져보면 우리가 늘 울산이 1등하면 야, 서울이 1등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제조업의 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어왔다, 특히나 테슬라가 왔다 그러면 상당히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머스크가 요청해서 이제 미국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을 했고 또 여지도 남겼어요. 한국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가운데 하나다. 한국 방문할 기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일단은 이 테슬라를 위해서 브로셔까지 준비해서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있거든요. 이 촉진법에 따라서 테슬라가 국내 투자하면 투자금의 50%까지 현금 지원하고요. 세제, 입지, 다각도 혜택을 검토하겠다. 상당히 좋은 메리트를 던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1순위는 어디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핵심 재료를 뽑자면 원자재가 바로 이제 코발트, 니켈인데,
인도네시아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5월 테슬라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니켈 공급하기 위해서 50억 달러 규모 먼저 해놨어요.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야, 그렇지 않아도 인도네시아는 인구 측면에서 세계 4위예요.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거든요. 여기다가 인건비 저렴하죠. 천연자원 풍부하죠. 이러니까 아시아 진출 시장을 위해서 교두보로 적합하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올해 초에는 이제 내부 소식 통신을 이용해서 블룸버그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테슬라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연산 100만 대 규모의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한 예비 거래를 마쳤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또 이제 이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아니다, 아직 결정한 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상황을 너무나 잘 봤잖아요. 인수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면서 트위터의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내렸고 그 인수하기 위한 작전이었거든요. 이 사람 사업가예요, 협상가예요,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도네시아, 한국을 지렛대로 할 텐데 마음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한국이 준 이 제안도 굉장히 좋으니 그걸 지렛대로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얻어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는 거네요. 네, 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소장님은 올 가능성이 있을까? 적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물음표를 좀 던지셨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또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미국의 입장만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언급에서 모두 윈윈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상을 좀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제가 미국 가면 LA타임즈 이 기자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요. LA타임즈 기자가 전곡을 찔렀어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이 동맹국인? 아니 한국한테는 피해 주는 게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질문은 굉장히 송곳 같았는데 대답은 흐지부지였어요. 뭉뚱그렸죠. 네. 대답은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반도체법은 중국을 견제하게 한 것도 아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한국 기업에 피해 주는 것도 아니다. 반도체법으로 미국이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한테도 피해 주지 않아서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전혀 아니거든요. 동상이몽이거든요. 그러면서 윈윈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일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양보 안 한다.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미국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도 그래서 전략을 수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8월 뭐 칩스법 IRA 시행됐는데 우리가 외교적 노력 다 했잖아요. 근데 성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어렵다면 차라리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좀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냐면 이 제이크 설리반 이제 백악관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 IRA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전체 핵심 광물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돼서 이 지금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무기화 위험에 처해 있다라면서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전기차는 다 빠졌잖아요. 16조 중에는 다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22개 전기 차종 가운데 17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 배터리였어요. 한국 배터리는 그나마 좀 수혜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 지금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 부품의 경우에는 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물론 백악관 보좌관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미국의 정책이냐 확대해서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더 많이 더 이제 미국으로 좀 빨리 이제 이 중국의 이제 소재 좀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으로 좀 빨리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저는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더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00조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얻어오는 건 좀 그보다 훨씬 적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소무화에
그 여우와 두루미가 있어요. 서로 초대해 놓고 자기가 맞는 그릇만 손님한테 접대하잖아요. 여우는 호리봉에 있는 음식 못 먹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현대차, 삼성전자 제발 좀 미국에서 공장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독소조항으로 공격을 해야 되나? 이걸 좀 최소화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이번 이 회담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하필이면 재선 선언할 때 외국 대통령을 이 방한한 기간에 하는 건 굉장히 결례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조차도 그리고 이제 이 동맹국들조차도 IRL이나 칩스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으면서 미국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최강국, 우방국에 대한 어떤 이 교우 관계가 좀 상당히 좀 깨질 위기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축통화인 달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재선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더 지금 그 우려스러운 건 뭐냐? 이번에 아까 이제 북미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이 높아진 가드레일을 맞추기 위해서 배터리 업체들이 또 투자를 하는데 그 10조 원이에요. 미국에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 14개 짓고 있어요. 짓고 있거나 가동 중이에요. LG하고 SK가 각각 6개씩, 삼성이 2개예요. 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자체였으면 한 곳에 다 두고 있을 정도인데 상당히 좋은 일자리, 좋은 것들이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삼성 SDI가 30억 달러 4조 투자해서 제너럴모터스와 배터리 합장 공장 건설하고요. 또 현대차 SK온이 5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셀 공장 미국에 건설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너럴모터스 합작해서 미국 내 3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 언제까지 경기가 좋을까요? 그리고 계속 보조금을 줄까요? 미국의 특성상 뭐 생산성이 좋거나 인건비가 낮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 FTA를 체결했거나 우방국에 이제 익스큐를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멕시코나 캐나다 조금 우회하는 방법부터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여기 가고 있어가지고 이 쏠림 현상은 나중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특히나 중국의 견제 때문에 중국이 지금 시시때때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원천 기술도 필요합니다만 중국이라는 생산 기지, 수출 시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균형을 좀 맞출 필요는 있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쏠린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이 위기일 때 우리도 같이 위기일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맞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네.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IT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아요. 25일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 낸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연율 1.1%예요. 예상치 1.9에서 2였는데 많이 밑돌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려진 건 주로 민간 기업들의 투자, 부동산 투자가 감소했는데 연준이 고강도 긴축했죠. 여기에다가 뱅크런 겹치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좋지 않았고요. 다만 소비 지출이 전분기 대비 3.7% 증가해서 경제 성장했는데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소비가 견인하는 건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 25일에는 구글의 모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 냈거든요. 근데 이날도 장마구문 실적 발표했던 메타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메타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망치 상회하니까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치솟아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도 좋은데요. 인텔,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 웃돌고 있어서 오늘 우리 증시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 증시도 이제 런던 증시를 제외하고는 다 올랐고요. 국제 유가는 3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는데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6월 인도분은 배럴당 7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